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국내 시장 가장 좋은 종목만 선별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중요한 정보들 많이 가져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하시면서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고요. 자, 일단 많은 분들께서 종목과 관련해서 정말 실망하신 분들 계실 수가 있겠지만 이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은 지금부터 집중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자, 오히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실망하고 떠나간 상황이 됐기 때문에 긍정적인 관점으로 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 정부가 강하게 밀어주고 있는 정부 정책주라는 점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정말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분야의 종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주는 슈퍼위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미국 금리, 일본 금리 그리고 영국 금리까지도 결정되는 한 주였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한 주라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일단 일본은요 7월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0.1%에서 0.25%로 올린 상황이 됐고요. 자, 미국은 금리를 동결한 상황이 됐죠. 그리고 곧바로 월요일에는 증시가 폭락하는 상황이 나왔는데 이 부분부터 관련해서 말씀드려보자면은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하락하는 상황이 나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첫 번째는 당연히 미국 경기 침체 우려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때문입니다. 자, 이 두 번째 요인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엔캐리 트레이드는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를 이용해서 금리가 굉장히 쌌었던 일본에서 자금을 빌려서 미국에 투자하는 혹은 해외 다른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말하고요. 자, 그런데 일본의 금리가 계속해서 저금리로 유지될 때는 괜찮지만, 자, 이번처럼 금리 인상을 실행하게 되면은 해외 각국으로 투자가 됐었던 자금들이 갑작스럽게 일본으로 재흡수가 됩니다. 그러면서 엔화는 오르지만 미국 증시라던가 우리나라 증시 자금이 빠져나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단기간에 너무 과도하게 하락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코로나 때도요 코스닥이 하루 최대 하락폭이 11% 정도 됐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거의 지금 코로나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한 주이자 과대 낙폭에 따른 그런 반등을 제대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한 주라고 봅니다. 자, 합병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자, 합병은 일단 최근에 굉장히 주가가 하락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자, 이거 무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긴 했습니다. 합병을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경우 소액 주주들이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 소액 주주 보유 주식 중에 7%만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기만 하면 자, 상한선인 6천억 원을 넘기게 되고요. 현재 주가가 주식 매수 청구권보다 낮기 때문에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주가까지 부진한데 합병을 추진한다는 것이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두산은 현재까지 합병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 시점에서 또 어떤 주장이 제기되고 있냐 하면, 말씀드린 대로 6.78%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누가 봐도 주주들이 피해를 보게 생겼는데 국민연금이 합병 찬성을 한다? 자, 이렇게 되면은 국민연금이 배임으로 고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지금 소액 주주들도 이 국민연금의 결정을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이 절대로 호락호락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연금도 결국에는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호재가 있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루마니아 원자력 규제기관 인증을 획득했다는 그런 소식이었고요. 이를 통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측에서도 인증 취득으로 루마니아 원전 설비 개선 사업과 SMR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예정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품질 활동을 통해서 K원전 제작 역량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질 못했죠. 상당히 오를 수 있음에도 외국인들이 70만 주를 이상 순매도를 하면서 결국에는 주가가 눌리는 상황이 연출되었고요. 자, 외인 물량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보자면, 외인들이 본격적으로 물량을 모은 것은 5월이고요. 4월에도 200만 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1,800만 주 이상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호재가 나올 때마다 이들이 물량으로 찍어 누르고 있습니다. 장대 양봉이 나오려고 하면은 계속해서 매도하면서 결국에 주가를 상당히 하락시켜 놓고요. 외인들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매를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주가가 아침에는 오전중에는 올라왔었는데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도 쳐버리면서 자, 주가도 이렇게 같이 떨어져 버렸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막판이 중요합니다. 막판에는 갑작스럽게 엄청나게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부터 물량을 엄청 모았고요. 그래서 2시 40분까지는 거의 90만 주 정도를 팔고 있었는데 갑자기 매수하면서 결국에는 5만 주 매도한 걸로 끝났죠. 자, 그러니까 장 막판만 보면은 85만 주를 순매수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앞으로 상당히 비전이 큽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120개 국정 과제 중에서 탈원전 정책 폐기가 다 들어가 있고요. 원자력 사업 생태계를 강화한다라는 내용도 또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기준 원전 비중이 27%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30% 이상, 그러니까 앞으로 30%, 35%, 40% 계속해서 늘려갈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화석 연료 의존도를 20%로 정확히는 20% 정도를 낮추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게다가 원전이 앞으로 더욱더 글로벌화되고 산업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전 건설 단가가 킬로와트당 357불로 한국이 가장 저렴합니다. 지금 체코 외에도 폴란드, 핀란드, 루마니아, 영국, UAE 등의 국가에서도 원전 건설 관련 스케줄이 계속해서 구체화될 전망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현재 매출액과 앞으로 예상 실적 보시면은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도 상당히 인상적인데 2021년 대비해서는 거의 2배 가까운 그런 실적을 냈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매출액은 늘어가지고 20조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매년 2천억에서 3천억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이런 경향을 볼 때 지금 가격은 굉장히 싸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현 시점에서 주가 2배가 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간단하게 안내 말씀 전해드리고 중요한 차트 분석, 앞으로의 주가 흐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면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숫자 1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분이 받으신 것과 동일한 형태의 문자를 장 시작 전에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분 같은 경우는 7월 3일에 숫자 1이라고 쓰셔서 문자를 보내주셨고 제가 문자를 확인하고 그 다음 날인 7월 4일에 무료 단기 대응 종목입니다 라고 하면서 장 시작 전에 미리 편안하게 매수하실 수 있도록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자, 종목명은 대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의약품 대량 위탁 생산이 본격화된다는 이슈를 체크를 했고요. 차트상으로도 확인해서 확실하게 그리고 매수가 정확하게 16,000원 이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애매하게 시초가나 장 시작하고 매수하세요가 아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가격 16,000원 이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때 대웅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웅 같은 경우는 이날 상한가에 간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자, 그런데 이때 시가가 15,750원이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매수가는 16,000원 이하였었죠. 자, 그리고 당일 저가가 15,450원.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16,000원 이하에서 매수대기 걸어 놓으신 분들은 100% 다 매수 체결되셨을 거고 그리고 확실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제 문자를 받아보시고 또 저를 믿고서 실제로 매수하신 분들은 누구나 다 15% 이상 수익이 나셨을 겁니다. 그럼 다시 문자 내용으로 돌아가서 보면 의약품 대량 위탁 생산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고 이 사업을 통해서 1조의 매출이 예상되며 이날 상승이 나올 것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목표가로 15% 이상 수익 시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린 것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받으신 것과 동일하게 단타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매일 아침 장 시작 전에 100% 무료로 받아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전화번호 010-8024-4892번으로 숫자 1, 이분처럼 1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1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당장 내일 아침 문자 받아보실 수 있는데 제 문자를 받아보시고 또 이렇게 수익이 나는 경우에 정말 기분이 좋으실 텐데요. 자, 그러면 다른 건 바라지 않습니다. 제 영상에 그대로 다시 오셔서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가 제 채널 성장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제가 또 유튜버로서 성공하는데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지금 화면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1 요거만 문자를 쓰셔서 보내주시면 좋은 무료 단기 종목들 보내드리니까요. 자, 수익 내신 다음에 잊지 마시고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내드리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단기 단타로 보는 종목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하셔서 비중을 크게 한다던가 아니면 뭐 신용이나 미수를 써서 크게 매수하시는 그런 걸 권해드린 것이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 비중 3에서 5% 혹은 5에서 10% 이하로 진입하셔서 그날 단타로 용돈이나 아니면 일당 정도 번다고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큰 문제 없이 수익이 가능할 것이니까요. 자, 욕심 부리지 마시고 꼭 목표가 오면은 매도하셔서 잘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는 하단 추세선에서 저점이 형성되고 있고요. 일단 2021년 이때 최고점을 찍고 나서 계속해서 하락을 해서 재작년에 최고점 대비 최저점이 이때가 60%가 됐었습니다. 자, 엄청나게 하락을 했죠. 가격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2021년부터 거의 3년에 가까운 기간 조정까지 다 이루어졌다. 자, 그러니까 충분한 기간 조정, 하락 조정까지 다 완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그런 차트입니다. 자, 그리고 수급 분석도 중요한데 수급 보시게 되면은 5월부터 해서 누적으로 봤을 때 외인 자금이 엄청 들어왔습니다. 두 달간 거의 2천만 주 이상 들어왔었고 7월 18일에 400만 주를 털기도 했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매수를 해왔고요. 자,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는 물량이 1678만 주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물량이고 지난 5월부터 이렇게 매집을 해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들의 평단가 또한 굉장히 높습니다. 19,000원 근처라고 판단하고 있고 현 시점까지 거의 대부분의 물량들을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에 손실을 상당히 보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합병 추진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더 밀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2만원에서 지금 상당히 꽤 멀어졌죠. 자, 합병은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자, 그렇다는 것은 추후에 합병 무산 시에는 이게 오히려 호재로 작용해서 탄력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 분석을 좀 더 해보자면은 이 최저점, 최근에 만들어진 최저점, 정확히는 4년간의 최저점에서 엘리어트 파동상 상승 5파가 시작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엘리어트 파동은 기본 상승 5파와 하락 3파로 구성이 되고요. 자, 상승 5파에서도 1파와 2파는 자, 이 그림과 달리 좀 되게 짧습니다. 자, 이렇게 짧습니다. 생략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생략이 되는 경우도 있고. 자, 이렇게 하락 3파가 이어졌고요. 하락 파동에서 이 하락 1파와 하락 3파 크기가 완벽하게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확인이 잘 안 되시지만 자, 이 하락의 크기와 이 하락의 크기가 정확히 동일해요. 자, 그렇다는 것은 하락 파동이 이 시점에서 확실하게 끝났다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는 것은 이 시점부터 해서 상승 파동이 진행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월요일 같은 경우는 최대 폭으로 하락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락하더라도 이 15,000원에서는 지켜주는 상황으로 진행이 됐죠. 자, 추세 하단선에 정확히 찍어주면서 지지가 된 것을 확인을 했고요. 지금 최근에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젠 낙폭과대로 인한 충분한 상승은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게다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아직까지 상승의 초입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시점이기도 하고, 지금 보시면은 자, 이렇게 삼각 수렴된 상황이죠. 자, 아무리 이렇게 강하게 눌렸다고 치더라도 자, 이렇게 삼각 수렴이 진행되고서는 하방의 움직임보다는 상방의 움직임이 훨씬 셉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차트상으로 긍정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